여러분,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드시진 않으셨나요? 내가 더 늙고 약해지면 자식들이 나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진 않을까? 혼자 남겨질 두려움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날이 오진 않을까? 많은 시니어들이 요양원은 차갑고 낯설고 모든 것을 잃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두려움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은빛지 헤라디오는 그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요양원만이 답이라고 믿었던 당신에게 월 10만 원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충격적인 주거 대안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면 당신의 노후는 더 큰 외로움과 후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답게 살아갈 희망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요양원이 시니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인 이유는 단지 낯선 곳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세 가지 깊은 심리적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삶의 주도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합니다. 이는 평생 자신의 삶을 꾸려왔던 시니어들에게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둘째, 인간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은 분명 누군가 곁에 있지만 진정한 대화와 교류가 없는 차가운 공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피상적인 관계만 맺어야 하는 현실이 시니어들을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셋째, 자존심과 존엄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은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평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시니어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평생을 자부심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온 당신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희망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요양원이라는 두려움에 맞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요양원 생활의 고통을 겪은 75세의 김정우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다 결국 아들이 알아본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에 안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여긴 돌봄은 있지만 삶은 없어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에 맞춰 하루를 버티며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시간 15분, 아침 체조시간 30분, 면회시간 1시간. 모든 시간이 통제된 그곳에서 그는 내가 나로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 겨우 이거였나 라고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날들을 보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 박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며 잦은 실수를 했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자 자녀들은 불안해하며 엄마, 이제 혼자 지내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도 안심할 수 있어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말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닌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미묘한 심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그녀는 결국 요양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을 나서며 그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녀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나라는 상실감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번째는 돈 걱정에 갇힌 사람 이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모은 돈이 요양원 비용으로 사라질까 두려워 작은 소비조차 망설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라는 요양원 비용은 그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불안에 떨며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는 매일 통장 잔고만 확인하며
이 돈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끝이구나라고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이웃을 통해 월 10만 원 복지주택이라는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은 돈으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이라는 희망을 발견하고 자존감과 경제적 안정감을 동시에 되찾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처럼 당신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3가지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남겨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행복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첫째,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세요. 자식 집이나 요양원처럼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공간에 기대지 마세요. 월세가 저렴한 복지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당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는 당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건강지킴이가 되세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아플까 봐입니다. 하루 30분 산책, 규칙적인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단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이자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셋째,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세요. 혼자 지내다 보면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이는 당신의 안전을 지키고 세상과의 단절을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실천법은 당신을 의존적인 노년에서 자유로운 노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무엇을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양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혼자가 될까 봐가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온 삶의 존엄과 주도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당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 당신은 비로소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강렬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대한 가장 깊은 두려움인 요양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월 10만 원 복지주택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삶을 되찾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울렸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노년은 맡겨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변화를 다짐한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존중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DJ 은지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